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300선 그래도 간신히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장할 때만 해도 이 코스닥 시총 상위주가 대다수 빨간불 켜서 오늘 코스닥 그래도 분위기 괜찮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이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820선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귀신도 예측 못한다는 내일의 주식을 알려고 한 게 잘못일까요? 시장 요즘 참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들을 들여다봤더니 어느 쪽에서는 아직 발굴, 인양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보물선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상한가를 거듭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 소식이 전달되면서 네이처셀 하한가를 맞이했습니다. 헬기 추락 소식에 한국항공우주 신저가 기록하고요. 모처럼 증시에 발을 들였던 CJ E&M도 오늘 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녹록치 않네요. 저희가 이 방송하면서 뭘 그렇게 바랬다고요? 저는 그냥 보물선을 찾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일확천금 큰 수익을 내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좀 웃으면서 주식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수익을 키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의 포트에도 힘이 되는 이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허투루 쓰지 않을게요. 한 시간 오늘 즐겁게 달려보죠.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되는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눠야겠죠.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두 분이 힘이 없으신 것 같죠? 좀 더위에 지치셨나요? 권 주임님? 네. 예, 조금 덥네요. 많이. 요즘 운동 많이 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너무 기력을 다 빼고 오시면 안 돼요. 아니. 저희 시간에 쓸 기력은 남겨놓고 운동하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박 차장님은요? 왜 기력이 없으세요? 어제 또 한 잔 하신 거 아니세요? 복날이었잖아요. 삼계탕의 인삼주. 그럼요. 술주정뱅이 이미지를 만드시려는 건 아니죠? 그럼요. 박 차장님 어딜 봐서요. 이미지가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신데요. 날씨가 좀 더워서 힘이 빠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복날에 고기 먹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나이 어제 먹으니까, 먹었어요. 나이 먹으니까 기력이 자꾸 쇠해지네요. 잘 챙겨 드십시오. 네. 제가 또 삼계탕 한번 두 분께 대접하겠습니다. 양지수 오늘 분위기 봐도 사실 크게 힘은 안 나요. 코스피가 2304포인트, 코스닥도 819포인트. 오전장 대비해서는 개장 출발할 때 대비해서는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닌 오늘이고요. 오늘 제포트 들여다보면요. 더존비존이 효자 종목이에요. 오늘 또다시 2.5% 상승해주면서 포트 내 수익률 한 15% 넘어가고 있고요. 어제 크게 질렀던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장 한 1% 오르면서 2만 원 수익 구간입니다. 1.24% 상승이고요. FNF가 다시 한번 속을 썩이네요. 4% 정도 오늘 떨어지면서 손실률이 6% 정도 됩니다. KTNG는 그냥 보합권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 이야기 살짝 다뤄보고 갈까요? 더존비존이요. 박 차장님, 좋은 거 얘기 먼저 하죠, 저희. 올라가서 좋기는 한데요. 목표가를 어느 라인으로 잡아야 될까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나 또 외국계 창고 매수나 이런 건 짚혀가지고 크게 불안하진 않긴 해요, 지금. 66,000원 정도에 팔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돌파한다라고 하면 우리 박앵커의 성향에 비추어서 너무 높은 수익률을 아니면 길게 끌고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66,000원, 66,0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20% 정도 수익까지 조금 더 끌고 가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닝 시즌이고 지금 외국인들 수급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좀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하루 외국인이 꽤 많이 팔았다가 판 부분들을 다시 또 사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외국인 수급에 맞춰서 계속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고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66,000원 그 부근도 좀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66,000원까지. 네. 짧게는 66,000원 정도
보고 알겠습니다.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66,000원 돌파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을 나눠보고요. 오늘 권주임님께는 궁금했던 게 제가 CIS나 고영은 어제 잘 판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하이비전 시스템을 제가 좀 크게 샀잖아요, 권주임님. 네. 제 포트 내에서는 비중 상당히 싫은 겁니다. 근데 미묘하게 뭔가 마음이 싸한 거예요. 오늘 올라주고는 있는데도 이 마음속에 뭔가 싸함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덜어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맞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가 대해서 봐요. 약간 좀 이제 내가 잘 샀는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또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또 그 손실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다 맞아요. 보니까 예, 그런 걱정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하이비전 시스템은 조금 이런 장 흐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저께 이제 최근 수급상으로도 뭐 연기금이 어저께 2만 주 들어왔고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1,500주 정도 들어온 걸로 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좀 강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제 한 뭐 아이폰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갤럭시 이제 후속작에 카메라가 4대가 들어간다는 또 네.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향후에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검사 장비에 대해서 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써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계 창구 모건스탠리나 CS증권 등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제가 더 아뜨아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거죠? 비중 좀 안 덜어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최근의 동향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파는 것이 일단 대세고요.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기관의 수급이 받쳐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약간 좀 상승 여력이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경동나비엔이라든지 뭐 이차한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외국인들은 팔지만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기관의 투자 전략은 그겁니다. 과대 낙폭된, 그러니까 밸류가 싸지고 그리고 실적은 괜찮은데 밸류가 싸진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매집하는 그러한 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런 맥락에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버틸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하네요. 이 두 분께 이렇게 확신이 듣고 싶어요. 그리고 각각 두 분께 제가 한 질문씩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박 차장님,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마침 또 머니투데이 측에서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다 하면서 SK하이닉스를 꼽기도 했어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SK하이닉스 그때 저희 한참 얘기 나눴었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9만 원 아래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랑 저는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세계에서 제일 싼 주식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거기에 조건이 좀 붙었었잖아요. SK하이닉스가 왜 싼지, 삼성전자가 왜 싼지. 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S&P 500이 PER이 18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9배를 깨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보면 마이크론이 뭐 PER이 10배다? 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5배인 게 정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PER이 뭐 다른 업체들처럼 뭐 성장하는 업체여서 PER이 15배 이렇게 받으려고 한다면 네. 대한민국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끌어올려져야 됩니다. 뭐 그 작업이 선행되든지 아니면 함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든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겠죠. 그렇죠. SK하이닉스는 내려가겠죠. 그걸로만 돈 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호황이 반도체에서 계속됐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원래는 반도체가 컴퓨터에만 쓰이다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굉장히 탑재가 많이 되면서 호황이 연장이 됐거든요. 네. 스마트폰이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램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복병이 나타났죠.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렇죠. AI, 구글 같은 데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그 디램이라든지 낸드를 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비 투자가 영원히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디램의 가격, 디램도 지금 고정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스팟 가격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얘들 이거 아니면 끝인데.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IM 사업부가 좋은 것도 아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좀 있으면서 얘들이 실적이 계속 좋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강의나 이런 거 나가면 농담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오다가 갑자기 400만 원을 가져왔다. 네. 그러면
와이프가 그걸 400만 원을 다 써버릴까요? 아니겠죠.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시 200만 원을 벌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저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심리가 하이닉스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엄청난 성장을 계속하다가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뭐 실적이 2배 오르면 주가도 2배 오르는 게 정상인데 실적이 2배 오른 게 지속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 2배 올랐다가 뭐 1.5배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주가도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치를 좀 보다가 올라간 실적이 2배가 유지가 되면 그때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해주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조금은 눈치 보기 해야 되고요. 외국인 수급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오르기에는 아직은 좀 힘든 시장입니다. 전체 수급으로 보더라도 지금 글로벌 자금은 미국 쪽으로 다 쏠려 있거든요. 네. 국내에는 조금 아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햇빛마을님이나 에드워드 박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수 속에 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살펴보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햇빛마을님이 800을 써버려 라고 얘기하셨네요. 앞서 200번이다 400번인데 얼마 쓰겠느냐 했는데 800을 써버려. 더 벌어오라고. 위기의식이 심어지는 거죠. 네, 재밌네요, 참. 그리고 건주임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바이오건 닉네임이시니까 제가 오늘 어떤 질문을 드릴지 아실 것 같아요. 네이처셀 하한가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코스닥에서 외국인을 가장 많이 금액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 또 네이처셀이고 HLB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막 종목 토론방 들어가 보니까 외국인이 사고 있잖아 하면서 막 지금 사야 된다 하면서 하한가에 매수 거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제 수급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리 매매하는 종목에서도 네. 외국인들이 막 사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투자의 판단에서 배제를 해야죠.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나도 투자 사는 경우는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 가버린다면 언젠가 이제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이처셀의 이제 본질은 뭐냐면 이제 그 줄기세포 관련된 사업부는 괜찮지만 이제 라정창이 과거에 그 LNA 바이오인가 이 그 종목을 갖다가 한번 상장 폐지 시킨 적이 네.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주가 조작 혐의 플러스 그 모객행위. 그러니까 이게 약사법에 위반이 되는데 줄기세포 치료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환자를 모객을 해서 이거를 치료를 한다는 거는 약사법상 이거는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됐고요. 이번에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약간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향후에 지금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고 그 이후에 뭐 배임 횡령 등 이런 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장 폐지 14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다만 이제 그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적으로는 일본 후생성과 그리고 현재 한국 식약처에서 임상 관련돼서 진행 중인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그리고 이런 구속 수사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돼서 윤곽이 나타났을 때 그때 투자를 하셔야지 지금 뭐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따라 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라정찬 대표 얘기는 뭐 검색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온갖 SNS에 강한 욕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분은 욕 먹은 걸로 치면 한 500살은 사실 것 같아요. 뭐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굳이 성급한 판단 네이처셀에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두 남자의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열어보시죠. 박재홍 차장님의 오늘 종목은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재등장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권홍섭 주임님의 종목은 BH 일진 머티리얼즈가 되겠네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저희가 앞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눈다고 좀 많이 썼어요.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박 차장님. 야곰야곰 수주 소식도 많이 들리고요. 자사주 소각 결정도 내렸고 7월 들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괜찮게 봐도 되는 건지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10,000원 자리대가 좀 깔끔한 느낌이 들긴 해요. 우리가 고영을 팔았잖아요. 이 회사는 고영과 견줄 만한 회사인데 고영보다는 좀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이 장비가 반도체 장비 중에 하나인데 후공정 장비를 만듭니다. 네.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장비인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고사양의 장비예요. 뭐 하는 거냐면요. 후공정에서 반도체 패키지를 절단하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3D 비전 검사를 하고 거기에 불량 유무를 핸들링하는 그런 장비를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굉장히 고사양의 장비인데요. 중간에 이제 3D 비전 검사 한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고영이랑 비슷한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여기에 초소형 패키지 핸들링도 가능해서 차세대 후공정 장비로 많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크잉이라는 꽤 전도 유망한 회사가 네. 실적이 안 나왔어요. 뭐 사실 이유는 좀 파봐야 되겠지만 뭐 왜 안 나왔는지 아니면 수주가 이연됐는지 파봐야 되겠지만 이런 장비들이 아마 시장을 좀 많이 잠식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고사양의 장비들이 잠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네.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 BP 장비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향후 신규 장비가 매출에 추가가 될 겁니다. 이 TC본더라는 원래는 외국산 장비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이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장비가 뭐에 쓰이는 장비냐면요. 지금 실리콘 웨이퍼 적층하는 이 초고속 메모리에 사용이 되는 그런 장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부분 우리 AI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3D 랜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쓰이는 장비라고 합니다. 가격이요 굉장히 고가예요. 기존 장비의 2~3배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장비 ASP에 큰 상승을 가져올 겁니다. 이러면서 2018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 또 하나 이제 뭐 말씀을 드려보면 한미반도체가 올해 예상되는 PER이 11배입니다. 트레일링으로는 66배였거든요. 이익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영, 이제 트레일링으로 보면 고영은 55배인데 내년에 이익이 많이 증가하면서 PR이 30배로 떨어지거든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한미반도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중화권 업체가 반도체 쪽 캐펙스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한미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수주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뭐 보시면 지금 뭐 나오지만 고영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적은 계속 좋았고요. 장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다가 작년에 좀 오버슈팅 했죠. 작년 말에 오버슈팅하고 상승분을 조금 많이 반납을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메꿔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장비주 중에 좀 소외된 종목들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 2분기 어닝도 좋고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박님이 올려주신 글이 하나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보다 똑같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중에 코세스가 더 가볍게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도 이야기를 주셨어요. 코세스 얼마 전에 비슷한 종목이셨어요? 증권사 유한타증권에서 신규 추천 종목 한 종목으로 봤는데요. 네. 주가가 굉장히 좋네라고 해서 봤는데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000억이 좀 안 됩니다. 900억 정도여서 뭐 재밌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 일단은 업계 뭐 순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뭐 있지 않겠어요? 대표주를 하는 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방송에서 좀 맞다라고 보고요. 네. 코세스 같은 종목은 뭐 개인적으로 재미삼아 이렇게 좀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박님. 저희 참고가 됐고요. 한미반도체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권홍섭 주임님의 종목으로 가면요. BH.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권 주임님. 6월 8일, 그리고 6월 22일, 6월 25일에 권 주임님이 3번에 걸쳐서 이 종목을 얘기하셨고 박 차장님께서도 7월 10일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 5번째입니다. 참 5번째가 되는 이 시점까지 제가 단 한 번도 BH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권 주임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종목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2016년, 17년 동안 저는 이 기판 쪽의 업체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박민영의 3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브리핑을 할 때 저는 이 기판 쪽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뭐 8월에 가장 많이 찾았던 BH, 저게 2017년 9월 때, 그리고 흐름이 참 좋은 시절이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터플렉스 저희 각종 루머로 급락 맞았었고 BH 올 연초에 크게 떨어졌었고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이 기판 쪽을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BH를
사지 않았었던 건데 제대로 권주임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노크를 하고 두드리는 이유, 가장 큰 포인트 뭘까요?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하반기 이 기판 쪽에서는 주도주로 부상할 종목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10이나 아이폰 8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이제 인터플렉스나 뭐 BH나 이렇게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아이폰 10에 대한 판매 부진 그리고 그 인터플렉스에 대한 그런 루머 그리고 그런 불량률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 기판 쪽은 아마 분산 그러니까 대만 업체와 이렇게 좀 나눠서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인터플렉스나 코리아 서킷의 주가 흐름은 바닥을 기고 있지만 이 BH의 경우에는 새롭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리레이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이제 새로운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제 5G 안테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5G 관련돼서 이제 고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FPCB를 이용한 그런 안테나를 이제 적용될 예정인데 현재 아이폰의 경우에는 이 FPCB 관련된 기판 안테나가 2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새롭게 출시되는 이제 갤럭시 9의 경우에는 이 기판이 1개 정도 또는 아니면 RFPCB 기판이 탑재될 예정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5G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조기 출시를 했죠. 5월 8일, 5월 말 정도부터 해가지고 아이폰 후속작에 대해서 그런 기판들에 대해서 공급을 시작을 했고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 그러니까 따라서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볼 투자 포인트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개화죠. 폴더블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의 가시성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11월 정도에 하웨이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갤럭시 쪽에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폴더블과 관련된 제품이 출시될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소비자에 대한 그런 반응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지만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탑재될 RFPCB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패널당 그 채용 기판 수가 최소는 3개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런 그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개화 그리고 5G 안테나에 대한 탑재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강력하게 하반기에 꼭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돼버린다면 현재 그 전 고점이 이제 3만 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는 한 37,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H 다시 한번 재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BH 오늘장에서는 한 27,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안 보고 싶었던 FNF. 지금 오늘장에서는 FNF가 말썽이네요. 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FNF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7,000원 정도 손실 구간인데요. 박 차장님, FNF 저희 짚고 갈까요? 짤막하게라도. 이게 뭐 소비 쪽에 전반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배럴 같은 종목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섭게 7% 빠지고 있거든요. 급락하고. 네. 배럴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소비랑 관련된 쪽은 소비, 유통 이런 데가 지금 다 같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짧게 보시는 분은 잠시 소나기를 피해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IT 쪽이 올라오면서 수급이 분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슷한 맥락인데 FNF가 다른 IT 쪽 하락할 때 얘들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빼가지고 많이 빠진 IT 사자 이런 뭐 움직임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손실이 한 6% 정도인데 네. 감내할 수 있는 구간이 뭐 10% 정도다라고 본다면 뭐 10% 전후다라고 본다면 저는 7만 원까지 버텨봐도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방향성이 이제 무너지는 구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런 쪽에서 하락이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 불안하실 것 같은데 네. 시장 뭐 좋은 것만 다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전 지켜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쿨하세요. 저는 좋은 것만 다 재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욕심인 건 알죠. FNF 일단 FNF는 이상하게 좀 싸한 느낌이 없어요. 가줄 때 또 확실히 가주는 종목이라서 그런가 뭐 이 정도는 금방 만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포트에서 FNF를 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곧장 다음 종목 가볼까요? 박 차장님, 서플러스 글로벌. 6월 19일에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반도체 중고 장비 유통업체. 네. 앞서 어떤 분이 글 올려주셨었는데 서플은 사업부가 참 재밌어 라고도 올려주셨어요. 정확히 어떤 사업부인지 또 얘기를 해주실까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데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해서 잘 장사를 물건을 만들고 하다가 이게 노후화되거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장비를 뭐 어떻게 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장비들을 서플러스 글로벌이 사서 가지고 있다가 뭐 중화권 업체라든지 아니면 2차 뭐 파운드리 업체 이런 쪽에 장비를 매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말이 쉬워 보이지만 장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뭐 판매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그냥 되고요. 쓰던 거 주면 갖다가 옮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컴퓨터처럼 이게 뭐 누구나 쓰던 거 해서 가지고 와서 직거래 가능합니다 이런 뭐 느낌. 판매하는 시장이 아니라 장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거래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반도체 하겠다. 파운드리 업체들도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럼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중간에서 중고 장비를 매각하고 판매하는 서플러스 글로벌의 역할이 더 커지고요. 실적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영향으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제자리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PER이 10배 미만이고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PER 현재 기준으로 8배고요. 실적을 보면 900억, 1000억, 1100억. 올해는 전년 대비 매출이 1분기에 60%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도 57% 늘어났고요.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오히려 횡보하거나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거든요. 네.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국내 업체들 장비 사다가 중국으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요. 반도체 뭐 이제 전공정, 후공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중간에서 마진을 남겨먹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업체로 알짜배기일 수가 있거든요. 관심 있게 리스크도 보실 크지 필요가 않죠. 회사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해줬던 어제였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곧장 건주임님의 종목을 듣고 또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진 머티리얼즈, 중국 CATL에 공급한다라는 것이 힘이 돼줬던 이 종목입니다. 뭐 그간 7월 들어서 이 종목만큼 분위기 좋았던 게 또 있나 싶기도 한데 7월 이전 6월 27일에 또 건주임님이 이야기하셨던 종목이에요. 좀 이 종목은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제가 못 사서 아쉬운 건 알겠는데 어제부로 기관 수급이 개인 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관은 매도했고 개인들이 샀단 말이에요. 한 이틀 전부터. 이제 지금은 좀 늦은 거 아닌가요?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개인의 이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악국지인 것 같다라는 의심은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일단 조정, 그러니까 일단 상승을 한 거의 이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주가가 계속적으로 직진을 하면서 뭐 한 5연상까지 갔으면은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떤 주식, 어떤 종목이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요번에 조정을 줄 때 한번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자 해서 한번 가져왔고요. 이 동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이 음극재 집전체 역할을 하는 일렉포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PCB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얇은 구리막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얇은 일렉포일 생산의 캐파를 거의 한 2배 정도 증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8년 월 말부터 이제 본격 가동될 예정인데 일단은 일렉포일에 대한 글로벌 1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한 1.4만 톤에서 한 2.4만 톤까지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연말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이제 테슬라가 NCA라는 이제 그 2차 전지 전지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다 NCM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알루미늄 쪽에서도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NCA를 기반한 2차 전지 소재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가가 시총이 한 2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런 좀 약간 좀 대형주다 보니까 네. 주가가 최근에 때 들어서야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그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 이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NCA에 대한 소재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부각이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주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차세대 전기차용 이제 1레포의 i2S를 이제 새롭게 이제 내년 정도 초반에 이제 생산될 예정인데 이게 뭐냐면 현재까지 이제 전기차의 가장 큰 핵심이 주행거리 확대와 그리고 방전에 대한 이제 그런 리스크 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새롭게 이제 기술이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서는 가장 좀 적게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흐름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2017년 8월부터 거의 한 1년 내지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개인이 샀다고 해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번 하루 이틀 쉬고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상승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64,000원 정도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000원 위로 참 넉넉히 잡으셨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이야기해 주셨고요. 아쉬워요. 6월 29일에 그때 샀더라면 이런 생각 뭐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요. 건주임님 종목 요즘에 곳곳에서 눈에 띄어요.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상상인인데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고 말씀 주신 날 이후 딱 하루 빼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텍셀레트컴 이 종목 역시나 좀 아쉽죠. 오늘 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뭐 네이처셀, HLB 다음으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상상이 좋네요.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 파트론 외국인 매수 중인데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요. 근데 김가판님께서 파트론보다는 하이비전이 차라리 나은 것 같은데요? 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박 차장님 짤막하게 의견 주실까요? 이제 장비 업체와 부품 업체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어요. 네.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벤더를 다원화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도 수주를 줘야 되고 아니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협상을 하기에도 좋고요. 근데 검사 장비 업체는 이제 독과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단가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서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카메라 업계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파트론도 매력적이겠지만 지금 뭐 추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파트론보다는 검사 장비 업체인 하이비전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유후,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해서 윌리엄 님이 글을 좀 올려주셨는데 삼성 측에서 일하다가 나온 분들이 그런 쪽에 막 너도 나도 뛰어든대요. 근데 경쟁이 좀 심화돼서 걱정스러웠는데 정작 돈은 번다네요. 그 선배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중국, 베트남 분들이 계약서도 안 쓰고 장비 달라고 몇 억씩 계약을 걸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돈은 된답니다. 라고도 올려주셨네요. 참 많은 이슈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요즘에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요. 또 음악 나와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건주임님, 네. 어떠세요? 제가 오늘 뭘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살 것 같아요? 산다면 어떤 걸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습니다. 진짜요? 왜요? 장이 좀 흐지부진하고 있고 네. 또 새롭게 어저께 이제 새로 편입된 종목도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현금에 대해서 좀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망설일 것 같습니다. 박 차장님께서는요? 지금 돈이 얼마 없어요. 지금 58만 원 정도 있어요. 돈이 많지 않아서 네. 일단 오늘 좀 쉴 것 같네요. 제가 쉴 것 같다. 많이들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고민되네요. 저 사실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제가 지난번 들을 때도 사실 재밌다. 그리고 뭐 본인들이 어떤 것을 공장을 짓고 돈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있는 거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어차피 중고는 계속 돌고 돌 텐데 관심이 갔었거든요. 결정을 하라는 압박인지 카메라가 너무 줌인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플러스 고민스럽긴 합니다만 말씀 주셨다시피 오늘은 매수하지 않을게요.
조금은 더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트에서 제가 좀 싸한 것도 있고 FNF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포트에 대한 만족감이 좀 클 때라면 제가 매수를 할 텐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오늘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것에 관심이 간다고 해서 다 담아간다면 그게 뭐 주식 투자겠습니까? 투기겠죠. 괜찮으시죠, 두 분? 네. 네. 그 권주님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신 것 아니세요. 같은데. 괜찮습니다. 한번 하루 정도 쉬었다 가는 것도 뭐 하나의 투자 전략이니까 부담 네. 갖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좋은 종목들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사실 굴욕적이긴 해요. 박앵커가 사지 않은 종목 잘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마음은 한켠은 쓰린데 그래도 한켠으로는 그래 두 분들이 주시는 종목 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수익 내면 되지 라는 마음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 얘기 나누는 거 꼭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쉬겠습니다. 윌리엄 님이 글 올려주셨네요.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주식 배우기 좋은 프로그램 좋으네요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마음을 움직이긴 쉽지 않대요. 제가 안 움직여야지만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배고픈 음악이 나와서 점심 먹으러 가신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두 분도 식사하시라고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